안녕하세요, 주간보호TV입니다. 오늘은 주간보호TV지만은 방문요양 가족 케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립니다. 주간보호TV인데 왜 방문요양 얘기하냐면은 이 가족 케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가족 케어를 하면서 이제 이용하시면서 그 주간보호를 이용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이제 90분 급여하고 60분 급여가 있는데 90분 급여는 이제 하늘 내도록 다 쓰셔도 되죠. 예. 근데 이제 60분 급여는 20일만 씁니다. 20일만 쓰는데 여기서 이제 한도가 또 저희가 줄었죠. 한도가 120% 줄어라 놓으니까 이 90분짜리 가족 케어 하시거나 아니면 또 그 가족 케어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족 케어 이용하시던 분들이 주간보호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케어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죠. 지금은.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주간보호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설명을 잘못해, 이분도 지금 저한테 뭐 이제 뭘 물으시려고 그 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딴 게 아니고 뭐 말씀을 조금 잘못하셨어요. 잘못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고,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뭐 방문요양도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시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시하고 이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고! 일단은 제가 가족 케어 이게 시급이 한 17,000원으로 제가 책정해 놔놓고, 이거는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16,000원도 있고 뭐 17,000원, 18,000원도 있고 뭐 19,000원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단은 뭐 이 17,000원을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우리가 수가가 이제 고시 보시면 아시는데 보통 이제 뭐 1시간 반 했을 때 90분 했을 때 수가가 3370원이에요. 주간보호는 이 등급에 따라 수가가 다릅니다. 수가가 다른데 여기는 이제 방문요양은 일단은 그걸로 보죠. 시간으로 봅니다.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90분 수가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1시간 반의 수가가 이제 3370원이에요. 이걸 지금 30일로 했는데 31일인 달도 있고 뭐 28일인 달도 있는데 보통 이제 30일로 잡고 제가 평균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한도는 아시죠? 한도는 아시니까 뭐 재가를 하시든 주간보호를 하시든 다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30일 다 하게 되면은 91만 1,100원인데 이제 센터에 들어가는 돈이죠. 본인부담금 합쳐서요. 예. 요 돈인데, 요 돈이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한도가 뭐 예를 들어갖고 뭐 4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 뭐 한도 120% 하도 한 130, 40 뭐 이래 이 정도 되는데 15일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다. 요 경우 했을 때 며칠은 나오실 수 있어요. 며칠은 나오실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어렵죠. 예. 3, 4등급 어르신이 많으니까 이게 좀 어렵고, 이게 시급을 17,000원 하면은 이제 계산해보면 이제 가족 케어 하시는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 돈이 이제 76만 5천원. 만 65세니까 뭐 건강하고, 이분들은 안 들어가죠. 예, 건강보험하고 이제 그건 안 들어가죠. 고용산재는 들어가도. 예. 그러니까 한 이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여기 밑에 이제 60분하고 90분하고 비교해놨어요. 비교해놨는데 60분 케어 받을 때 이제 34만 원?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17,000원 이게 16,000원도 있고 18,000원도 있고 뭐 19,000원도 있고 뭐 이러니까 또 이제 돈 차이가 좀 따죠. 일단은 예. 2배가 넘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2배가 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보통 보호자들이 가족 케어를 하려고 하지 뭐 가족 케어 포기하고 주간보호 잘 보내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뭐 하면은 일단은 그분들이 이제
가족회를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 담당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60분 수가는 요 정도니까 여기 보시면 60분 이거는 이제 요양 선생님 드릴 돈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 센터에 들어오는 돈, 본인 부담금하고 청구금을 합친 거죠.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15일 이용 가능해요. 15일 이용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뭐 전부 다 하면 또 조금 미스가 나죠. 많이 좀 모자란 경우가 생기죠. 며칠 못 나오시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가족 케어 이 90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주간보호 이용하기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용할 수 있어요. 며칠 뭐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나눠 가지고 뭐 하긴 하는데 그것도 또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급여를 포기하는 상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네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보호자분이 물으시잖아요.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 요양 선생님이 보통 배우자분들이 많고 그런데 가족회화 하면 내 월급 얼마 받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급 뭐 대충 계산하시는 거, 시급이 얼마에 나온다 이런 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충 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90분 케어 수가나 60분 케어 수가를 쓰면은 가족회화를 하면은 주간보호는 몇 번이나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요럴 때 이제 얘기를 또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90분이냐, 60분이냐, 요양사 이제 가족 케어 보호자죠. 하시는 분이 90분이냐, 60분이냐, 나는 90분이야, 60분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 물론 뜹니다. 그 공단에 뜨긴 뜨는데, 그러면 이제 90분 할 때는 얼마, 60분 할 때는 얼마, 이런 거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신 분은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일단은 고시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고시 한번 볼게요. 고시 한번 보시면은 23조 고시입니다. 고시 세부사항 말고. 이제 가족케어 관련해서 여기 나오는데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수급자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 혹시 뭐 사돈의 8족까지 친척까지 다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뭐 배우자는 나나 똑같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코드가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는데 수급자와 가족인 장기요양 요원의 급여 제공 여부, 통합재가 급여 및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요 고시의 내용입니다. Y로 기재된다. 기재됩니다. 요거. 하면은 가족관계 세부 내용 코드, 기타, 시부모, 장인, 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여기 이제 11번에 이제 기타예요. 기타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인데, 요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요양보호사는 내가 수급자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내가 수급자 요양보호사면은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됐을 때 수급자의 처, 수급자의 남편, 수급자의 자, 뭐 딸아들 다 되죠. 수급자의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며느리, 손자 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는 똑같아 했으니까. 외손자도 똑같죠. 똑같아 했으니까 외가 쪽도 똑같고 친가 쪽도 똑같으니까.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뭐 부모, 기타는 아까 이것도 이제 직계혈족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족 케어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조건이 뭐냐면 60분 20회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고요. 가족 케어, 가족이라는 개념, 거기까지는 되는 거고, 이제 90분 하는 이 조건은 아닙니다. 이게 90분 하는 조건은 또 따로 있어요. 요걸 충족하고 또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90분이 됩니다. 90분이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여기 이제 뒤에 가면 고시 나옵니다. 다시 고시 보러 갈게요. 아까 이제 가족 직계혈 쪽 다 보셨는데 그렇게 보고
이제 요 몇 가지만 일단 보고 갈게요. 예,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급여를 제공하자 할 경우 장기형 기간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 가족 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똑같다. 이 경우 가족 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 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는 요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근데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전산에서 걸러집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해당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예. 그리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밑으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가족 케어 했는 시간요.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 시간은 포함 안 하고 가족 케어 이제 예를 들어 20회 들어가면은 20시간이잖아요. 20시간이면은 20시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160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159시간 일하고 가족 케어 20시간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딱 맞게는 그렇게 안 되죠, 보통. 예. 보통 이제 이제 40시간 근무하면 월 160시간이라는 이래 근무 시간이 나와요,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족 케어 포함했는 줄 알고 그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159시간 일하는데 달마다 또 시간이 변하잖아요. 근무에 있는 시간이 변하는데도 그걸 못 맞춰가 또 160시간 잘못해서 이게 또 환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만약에 투잡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족 케어 하면서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한다 그러면은 요 160시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근무를 하시면 한 120시간 이 정도로 하시는 게 낫지. 만약에 딱 맞게 해놨다가 잘못하면 다리 긴 다리 있잖아요. 그럼 근무를 더 오래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된 경우가 있으니까 120시간 130시간 넉넉 잡아가 이렇게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계속 내려갈게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 인지활동용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 예.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준 가2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6시 넘어서도 이제 가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 시간이 휴일이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적용하는 가산 규정에 적용 안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 비용은 1일 1회 하나에 매월 20일 범위 내에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동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예. 가족 케어가 들어가는 날에는 다른 방문요양이 들어올 수가 없다. 예, 들어오면 이제 그냥 비용이 산정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도 만약에 이제 방문요양 하시면 다른 센터하고 보통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족 케어는 다른 센터에 하고 있고 방문요양 센터에 하고 있고 주간보호에서 하고 있는데, 주간보호 하시는 분도 방문요양이 있어요. 근데 요 방문요양 한번 넣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얘기했는데 한번 보호자가 들어온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 15인 30인 이럴 때 방문요양은 입소자 수가 그렇게 우리 주간보호처럼 계산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받으면은 그냥 입소자 1인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님은 있는데 만약에 내가 29명 요번 달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 그러면은 30명 채우려고 한번 더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여비용 산정을 안 하니까 가족 케어 하시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는 같이 이제 방문요양이 가족 케어하고 방문요양이 들어가면은 이게 인정이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아시고요. 이게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고, 이 부분에 23조 관련해서
고시 23조요. 예. 관련해서 좀 모르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환수당하시거나 뭐 이런 게 꼭 안 좋게 이제 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제4항 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 3의 비용을 월 20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게 90분입니다. 이게 90분이고 이제 90분을 하고 20일 초과해요. 그냥 한 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요 가3의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90분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방문요양 수가입니다. 수가인데 이 수가에 대해서 가3 요 90분 이상이죠. 요겁니다. 요걸 적용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3370. 요렇게 적용한다. 근데 그렇게 되는 조건이 뭐냐? 요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잘 보셔야 돼요. 21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가상규정은 적용. 이것도 가상규정. 가정기여는 가상규정 적용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여기까지 읽으면 뭐 그거 모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요 배우자 있죠. 배우자. 여기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명사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노노케어라고 하는데, 노노케어인 경우에서도 배우자한테만 제공되었을 때 90분의 수가 한 달 내도록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65세인 며느리가 뭐 옛날엔 뭐 일찍 나왔잖아요. 한 80 몇 세에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케어를 하는데 노노케어 왜 안 되노? 이래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뭐 그런 곤욕을 치르시는 분을 봤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보호자한테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어떻게 잘못했냐면은 65세인 그 며느리가 65세 넘는 며느리가 그 80 몇 세 정도 되는데 그 시어머니를 보는 거는 노노케어 아이가 노노케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90분 수가 할 수 있네. 한 달에 한 70몇만 원, 뭐, 그때 당시에도 70몇만 원, 뭐, 60몇만 원, 이래 되던 시절인데, 그래 주면 되겠네. 그래 내 월급 받을 수 있겠네. 이래 생각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이제, 그 수가 가지고, 이제, 주간보호 보내고 이러니까, 네가 주간보호 보내려고, 우리 이거 더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좀 얘기가 안 통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오해를 안 사는 게 좋아요. 오해 안 사시는 게 좋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자한테만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만 노노케어가 가능하다. 90분. 노노케어라고 표현 하지 말고 90분 수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90분 수가를 매일 적용하는 거. 가족 케어를 할 수 있다. 90분 수가를 적용되면서 매일 하는 가족 케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른 또 똑같은 조건이에요. 또 똑같은 조건인데 90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이죠. 90분 수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수급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규칙 별지제 5호서식. 규칙하면 이제 뭔지 아시죠?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좀 아실 겁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규칙 이렇게 딱 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고 하는데, 노인 장기요양법 시행 규칙,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요거는 이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2호 라목 행동 변화 영역 중 1, 8, 10, 18 항목의 증상의 여부에 예라는 하나의 이상의 표시된 경우로 폭력 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별지 5 서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이제 별지 5입니다. 별지 5인데 여기 이제 라목 한번 보러 갈게요. 라목 행동변화 영역 여기 있죠. 예. 1번, 8번, 10번, 18번인데 1번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고 자기를 헤아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예전에 그 방문요양에 어떤 어르신이 있었는데 냄비가 자꾸 없어진다고 요양사 선생님한테 막 욕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죠. 예. 냄비가 자꾸 없어진대요. 근데 왜 내 냄비 훔쳐가냐고 막 자꾸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 물건이 훔쳤다고 누가 그 헤아려 한다고 내 물건 훔쳐간다고 이래 생각하고 그런 경우죠. 예. 그리고 8번 화를 내면 폭언이나 폭행 이 글자 잘 보이시나요? 예.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니까 괜찮아요. 예. 화를 내면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아, 이게 좀 한번 좀 간혹가다 있으시죠. 예. 이런 분들은 진짜 근데 케어하기 좀 힘들어요. 일단은 그렇다. 예. 하고 10번 10번 한번 볼게요.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아, 이것도 폭력적인 상황이죠. 예. 그리고 18번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예, 뭐 자주 보실 거예요. 뭐 바지 막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 분들은 90분 수가를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 볼게요. 예, 요런 분들은 이제 폭력 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은 90분 케어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등급 내실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걸 좀 부각하라. 그 등급 낼 때 그 심사자가 오면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뭐 꼭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요 이제 90분 수가 하는데 또 다른 게 하나 더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예,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치매 상병은 치매가 있다, 경증 치매도 돼요. 예. 그러면은 그 90분 수가를 할 수 있으니까 90분 수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죠. 예, 굉장히 늘었으니까 그 방문 요양에는 뭐 이게 잘 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는 90분 수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간보에 이제 좀 오실 분들이 좀 적죠. 좀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내용을 이제 한 23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내가 여기 해당하는지 뭐 어떤 분이 상담을 오시면은 그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가족 케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방문 요양을 이 방송이 이제 방문 요양 관련해서는 이제 뭐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모든 우리 장기요양 급여가 사실상 묶여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왜냐하면 뭐 방문 요양 왔다가 주간보고 가시고 주간보고 왔다가 요양원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아니면 뭐 방문 요양 뭐 주간보고 이용하시다가 단기보고 가시기도 하고 갔다 오시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뭐 주의에 관련해서 고시 공부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좀 하기 싫겠지만은 저도 진짜 하기 싫어했어요. 진짜 하기 싫은데 하기 싫겠지만은 뭐 책 읽는 것, 글 읽는 것도 좀 너무 지겹고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시 관련해서 이제 보실 때는 모든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내용을 하지 잘못 전달했을 때는 그 별거 아니겠지 이래 생각했는데도 또 큰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운영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그런 경우를 한 번씩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